안녕하세요. 오늘은 C# 프로젝트 구조와 빌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넷 빌드 한 줄이 왜 두 개의 폴더를 만드는지, CS 프로제이 XML 한 장에 빌드 전체가 담기는 이유, 그리고 유니티가 빈과 OBJ를 무시하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쓰는 이유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을 비유로 잡아봅시다. C# 빌드 시스템은 레스토랑 주방과 닮아 있어요. CS 프로제이는 레시피 카드입니다. 어떤 재료 뉴게 패키지를 쓸지, 어떤 오븐 타겟 프레임워크를 쓸지, 어떤 향신료 세트 인플리시 유징스를 기본으로 쓸지가 적혀 있어요. 셰프 MS 빌드는 이 카드만 읽고 모든 작업을 합니다. OBJ 폴더는 조리대예요. 썰담은 양파, 해동 중인 고기, 어제 어디까지 썰었더라 메모가 쌓이는 공간입니다. 손님에게 내보낼 수 없는 중간 상태의 작업물이 모여있죠. 빈 폴더는 서빙 접시예요. 플레이팅이 끝난 완성품만 올라가고 손님에게 그대로 내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단넷 CLI는 셰프의 행동이에요. 뉴는 레시피 카드 만들기, 빌드는 요리하기, 런은 요리하고 바로 맛보기, 퍼블리시는 배달 포장입니다. 핵심은 조리대와 접시가 같은 공간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빌드가 실패해도 빈 폴더의 이전 성공 버전이 그대로 남도록 분리된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단넷 빌드의 내부 흐름입니다. 입력은 두 가지예요. 왼쪽 파란색이 sproj 레시피 XML 파일과 그 옆에 stat.cs 소스 코드입니다. 처리 단계는 MS빌드와 로즐린이 담당해요. 첫째, 리스토어 단계가 뉴겟을 다운로드하고 project.asset.json을 생성합니다. 둘째, 컴파일 단계가 로즐린, 즉 CSC를 호출해서 OBJ 폴더에 DLL을 만들어요. 셋째, copy to output 단계가 의존 DLL을 수집해 빈 폴더로 복사합니다. 출력은 두 폴더예요. OBJ는 중간 내부용이고 B는 최종 배포용입니다.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CS 프로제이와 CS 파일이 리스토어, 컴파일, copy to output 세 단계를 거쳐 OBJ와 빈으로 나뉘어 저장되는 거죠. 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DK는 microsoft.net.sdk처럼 창조하는 빌드 도구 묶음이에요. 콘솔, 라이브러리, WPF, 웹 등 프로젝트 종류별 기본 규칙이 들어있습니다. 타겟 프레임워크는 컴파일 결과가 돌아갈 단넷 버전으로 넷 10.0, 넷 8.0, 넷 스탠다드 2.1 등이 있고요. MS 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엔진이고 로즐린은 C# 컴파일러, 즉 CSC입니다. 패키지 레퍼런스는 CS 프로제이에서 선언하는 유겟 의존성이에요. 과거의 packages.config를 대체했죠. project.asset.json은 리스토어가 OBJ에 남기는 완성된 의존성 그래프이고 글로벌 usings.g.cs는 implicit usings 켜질 때 SDK가 OBJ에 자동 생성하는 전용 유징 파일이에요. 이 그림이 단넷 CLI 4자매의 역할 분담입니다. 첫 번째 단넷 U는 뼈대 생성이에요. CS 프로제이와 program.cs를 만들고 OBJ 최초 리스토어가 일어납니다. 레시피 카드 작성 단계죠. 두 번째 단넷 빌드는 DLL 생성이에요. OBJ 중간 산출물과 bin /debug/tfm /dll이 만들어집니다. 주방 안요리 완성 단계예요. 세 번째 단넷 런은 빌드의 실행까지 합니다. 소스가 바뀌면 자동 재빌드예요. 요리 플러스 바로 시식 단계죠. 네 번째 단넷 퍼블리시는 배포 패키징입니다. bin/publish 폴더에 독립 실행용으로 모든 파일을 모아요. 배달 포장 단계예요. 주방 비율을 실제 파일 시스템에서 재확인해 봅시다. 빈 폴더에서 단넷 뉴 콘솔을 돌린 직후의 상태예요. 헬로 빌드 CS 프로제이와 program.cs가 생기고 아직 빌드도 안 했는데 OBJ 폴더가 덤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넷 뉴가 내부적으로 한번 리스토어를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OBJ에 뉴겟 관련 메타가 채워지고 B는 아직 없습니다. 이어서 단넷 빌드를 돌린 뒤에는 bin/debug/net 10.0안에 헬로 빌드 DLL, 헬로 빌드 네이티브 런처, depps JSON, PDB, 런타임 config JSON이 생기죠. 핵심은 헬로 빌드 DLL이 OBJ에도 있고 bin에도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파일을 복사한 게 아니라 컴파일 타겟이 OBJ에 먼저 만들고 copy to output 타겟이 bin으로 한 번 더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화해야 빌드가 실패해도 bin의 이전 성공 버전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OBJ 안의 래프와 래핑 투 폴더는 외부에서 참조만 할 때 쓰는 공용 API 인터페이스만 뽑은 DLL이에요. 구현을 바꿔도 API가 그대로면 참조하는 쪽은 재빌드가 필요 없어서 대규모 솔루션에서 빌드 시간을 줄입니다. 앱호스트는 단넷, 런타임을 찾아 DLL을 실행해주는 네이티브 런처고요. 단넷 퍼블리시는 bin/release/net 10.0 밑에 한 번 더 퍼블리시 하이 폴더를 만듭니다. bin과 퍼블리시가 겹쳐 보여 헷갈리지만 역할이 달라요.
bin 디버그나 릴리스는 개발자 머신에서 실행과 디버깅을 위한 출력이에요. 로컬, 유겟 캐시나 SDK 경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bin 릴리스 net 10.0 퍼블리시는 다른 머신에 그대로 들고 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파일만 완결적으로 모아놓은 폴더예요. 대시 셀프 컨테인드 트루 같은 옵션을 주면 .NET, 런타임까지 통째로 같이 들어갑니다. 경험칙은 이겁니다. 배포할 때는 절대 bin 릴리스 net 10.0 자체를 집뜨지 말고 퍼블리시 폴더를 칩하세요. 이제 CS 프로제이 한 장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NET U 콘솔로 만든 최소 CS 프로제이는 단 10줄 이지만이 XML이 빌드 전체를 통제해요. 프로젝트 SDK 속성, 프로퍼티 그룹 안에 아웃풋 타입, 타겟 프레임워크, 임플리시트 유징스, 널러블이 들어있습니다. 프로젝트 SDK 속성은 이 프로젝트에 어떤 기본 빌드 규칙 묶음을 입힐지 결정합니다. Microsoft.net.SDK는 콘솔과 라이브러리용 기본 세트예요. 이 한 줄 덕분에 CS 프로제이에서 어떤 CS 파일을 컴파일할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져요. 과거 .NET 프레임워크 CS 프로제이가 수천 줄이던 이유는 모든 CS 파일을 컴파일 인클루드로 적어야 했기 때문이고, SDK 스타일은 현재 폴더 이하 스타 CS 전부를 기본 규칙으로 자동 포함하기 때문에 10줄로 끝나는 거예요. SDK 종류별 용도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icrosoft.net.SDK는 콘솔과 클래스 라이브러리 기본이고, Microsoft.net.SDK.Web은 ASP .NET 코어 웹용, Microsoft.net.SDK. 워커는 워커 서비스, Microsoft.net.SDK. 블레이저 와즘은 블레이저 와즘용이에요. 프로퍼티 그룹 안의 속성들도 한 표로 정리해 볼게요. 아웃풋 타입은 실행 파일 종류로 exe 실행이나 라이브러리 DLL만 지정합니다. 타겟 프레임워크는 대상 .NET 버전이고요. 타겟 프레임워크스는 여러 버전 동시 타겟, 임플리시 유징스는 시스템 등 자동 유징, 널러블은 널러블 참조 타입, 랭 버전은 C# 언어 버전 고정, 루트 네임스페이스는 기본 네임스페이스, 어셈블리 네임은 생성될 DLL 이름을 지정해요. 임플리시트 유징스 이네이블이 실제로 하는 일을 눈으로 보려면 obj/debug/net 10.0/hello build. global usings.g.cs를 열어보면 됩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가 아니라 SDK가 빌드 전에 OBJ에 찍어놓고 컴파일에 함께 넣는 가상의 소스 파일이에요. 첫 번째 줄에 오토 제너레이티드 주석이 그 증거죠. OBJ가 빌드 부산물을 넘어서 생성된 소스 코드의 집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이템 그룹은 뉴겟 참조와 파일 포함을 담당해요. 가장 자주 쓰는 아이템이 패키지 레퍼런스입니다. .NET add 패키지 newtonsoft.json 버전 13.0.3 명령을 쓰면 자동으로 이 줄이 추가되고, 저장하는 순간 IDE가 .NET 리스토어를 돌려 project.asset.json을 갱신합니다. 아이템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요. 컴파일 리무브는 기본 포함해서 특정 CS 제외, 컨텐츠 인클루드는 설정 파일 등을 빈으로 복사, 임베디드 리소스는 리소스를 DLL 안에 내장, 프로젝트 레퍼런스는 다른 프로젝트 참조예요. 컨텐츠 인클루드는 copy to output 디렉토리 preserve newest로 설정 파일을 빈 폴더에 복사해주는 용도로 자주 씁니다. 이 그림이 CS 프로제이의 구성 요소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최상위 프로젝트 SDK 블럭 안에 두 가지 큰 묶음이 있어요. 왼쪽 프로퍼티 그룹에는 프로젝트 속성들, 아웃풋 타입, 타겟 프레임워크, 임플리시트 유징스, 널러블, 랭 버전, 루트 네임스페이스, 어셈블리 네임이 들어갑니다. 이 속성들은 OBJ 생성 파일에 직접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임플리시트 유징스가 글로벌 유징스.g.cs를 만드는 식이죠. 오른쪽 아이템 그룹에는 파일과 참조 포함 항목들이 들어가요. 패키지 레퍼런스, 프로젝트 레퍼런스, 컴파일 리무브, 컨텐츠 인클루드, 임베디드 리소스 같은 것들이요. 패키지 레퍼런스는 project.asset.json으로 가고, 콘텐츠는 빈으로 복사됩니다. OBJ와 빈 두 폴더의 책임을 표로 비교해 볼게요. OBJ는 오브젝트, 중간 산출물이란 뜻이고, 빈은 바이너리, 최종 산출물이에요. OBJ는 MS 빌드 작업 공간 목적이고, 빈은 실행과 배포 대상입니다. OBJ에는 캐시, 글로벌 usings.g.cs, project.asset.json, assembly info, ref, refint, 중간 DLL이 있고, 빈에는 최종 DLL, exe, pdb, deps.json, runtime, config.json, 참조, NuGet DLL이 있어요. 둘 다 지워도 되고, 둘 다 git, ignore 필수입니다. 직접 만지면 안 돼요.
나누는 근본 이유는 실패해도 안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계 원칙 때문이에요. 인크리멘털 빌드의 비밀은 OBJ에 있어요. 변경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단넷 빌드를 연속으로 2번 돌려보면 두 번째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첫 빌드가 0.63초 걸리고 두 번째는 0.31초로 절반이에요. 이유는 obj/debug/net 10.0 아래 캐시 파일들 덕분입니다. 코어 컴파일 인풋 캐시는 모든 CS 입력의 해시, SC 캐시는 유겟 자산 해시, 어셈블리 인풋 캐시는 어셈블리 메타 생성 입력 캐시예요. MS 빌드는 빌드 타겟을 실행하기 전에 입력 해시가 지난번과 같으면이 타겟을 건너뛴다는 규칙을 갖고 있고 이 해시가 저장되는 곳이 OBJ입니다. 그래서 OBJ를 지우면이 캐시가 날아가면서 다음 빌드가 다시 풀 빌드가 돼요. 기풀 뒤 첫 빌드가 오래 걸리는 건 원격에서 바뀐 파일들이 입력 해시를 깨기 때문이에요. bin/debug/net 10.0 안의 파일들을 역할로 나눠보면 4가지예요. 첫째, 어셈블리 헬로 빌드 DLL은 여러분의 C# 코드가 IL로 컴파일된 결과입니다. 이 파일이 진짜 프로그램이에요. 둘째, 네이티브 런처 헬로 빌드나 hellobuild.exe는 단넷 런타임을 찾아 DLL을 로드해주는 OS 네이티브 실행 파일입니다. 앱 포스트 템플릿에 이름과 경로만 심어 만든 거예요. 셋째, 실행 설정 hellobuild. runtime config.json에는 어떤 단넷 런타임 버전을 요구하는지, GC 모드는 뭔지가 들어있고요. 넷째, 의존성 명세 hello build.deps.json에는 실행 시점에 어떤 DLL을 로드해야 하는지, 어떤 유겟 패키지의 몇 버전인지가 전부 기록됩니다. 릴리스 빌드에서 유겟을 추가하면이 4가지 외에 참조 패키지 DLL이 통째로 복사돼요. 이제 유겟 참조의 여정을 봅시다. CS 프로제이 선언에서 빈 폴더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3단계로 나뉘어요. 이 그림이 그 3단계를 시각화한 겁니다. 1단계 선언은 CS 프로제이예요. 아이템 그룹 안에 패키지 레퍼런스 include newtonsoft.json 버전 13.0.3을 한 줄 적는 거죠. 2단계 리스토어는 obj/project.s.json의 라이브러리즈 항목으로 newtonsoft.json/13.0.3 타입 패키지와 SHA-512 해시를 기록합니다. 이게 완성된 의존성 그래프예요. 3단계 빌드 카피 단계에서는 bin/release/net 10.0 안에 hellobuild DLL, hellobuild.deps.json, 그리고 newtonsoft.json.dll이 복사됩니다. project.asset.json이 바로 의존성 그래프의 실체예요. 패키지 레퍼런스는 버전 하나만 선언하지만 실제로 그 패키지가 의존하는 다른 패키지까지 줄줄이 따라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 완성된 그래프가 project.asset.json에 저장됩니다. 보아야 할 포인트가 3가지예요. 라이브러리 이름과 버전에 저장된 SHA-512는 패키지 내용 해시로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문제를 없애주고 패키지 스페스 속성은 실제 유겟 파일이 프로젝트 안이 아니라 사용자 홈의 유겟/패키지스에 딱 한 번 캐시된다는 걸 보여줘요. project.s.json은 그 캐시를 가리키는 포인터일 뿐입니다. 이 JSON을 손으로 수정하면 안 돼요. 단넷 리스토어가 매번 덮었습니다. CS 프로제이를 수정하고 리스토어를 돌리는 게 정답이에요. 실험을 통해 CS 프로제이에 쓴 한 줄이 실제 빈 폴더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면요. 첫째, 단넷 레드 패키지 newtonsoft.json 버전 13.0.3을 실행하면 패키지 레퍼런스가 CS 프로제이에 추가되고 자산 파일이 obj/project.asset.json에 기록돼요. 둘째, CS 프로제이를 확인하면 아이템 그룹 안에 패키지 레퍼런스 include newtonsoft.json 버전 13.0.3이 있고요. 셋째, project.asset.json에 newtonsoft.json/13.0.3 항목이 생깁니다. 넷째, 단넷 퍼블리시 후 bin/release/net 10.0/publish 폴더를 확인하면 실제로 newtonsoft.json.dll이 존재합니다. 이 3단계가 짝을 이뤄요. 이번엔 IL 분석으로 넘어갑시다. 단넷 빌드가 정말로 IL을 낳는지 연결고리만 짚어볼게요. 원본 C샵은 단넷 뉴 콘솔이 만든 프로그램 .cs 한 줄 코드예요. 이 한 줄이 바로 그 원본입니다. console.writeline helloworld. 이 한 줄을 단넷 빌드로 빌드하면 bin/debug/net 10.0/hellobuild DLL이 생겨요. 이걸 IL spy cmd로 디컴파일하면 꺽쇠 메인 달러 메서드 본문에 IL 명령 4개가 나와요. 맥스 스택 파렌트리 포인트 지시어가 있고 그 아래 ldstr helloworld call void system console writeline string nope let 이렇게 4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내야 할 4가지 사실을 정리하면요. 첫째, 한 줄 C샵이 IL로는 4개 명령 ldstring call object입니다. 단넷 빌드는 이 번역을 obj/debug/net 10.0/hellobuild DLL에 먼저 쓰고 빈 쪽으로 복사해요.
둘째, 메서드 이름이 꺽쇠 메인 달러입니다. 꺽쇠와 달러는 C# 식별자에 못 쓰는 문자로 컴파일러가 내가 자동 생성했다는 표시로 써요. 탑레벨 스테이트먼트가 프로그램 타입 안에 꺽쇠 메인 달러 메서드로 감싸지는 실체입니다. 셋째, 콜 명령에서 대괄호 시스템.콘솔은 어셈블리 이름이에요. 이 IL은 시스템.콘솔.dll에 정의된 라이트 라인을 호출한다고 명시해요. bin/hello build.deps.json에 시스템.콘솔이 실행 시점에 로드되어야 한다고 기록되는 근거죠. 넷째, 엔트리 포인트가 이 메서드에 붙어 있어요. CLR이 어셈블리를 로드할 때 어디부터 실행하나를 플래그로 찾고 앱 호스트도 결국 이 진입점을 찾아 호출할 뿐이에요. IL 레벨에서 보면 .NET 빌드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C샵에서 IL로 번역을 로즐린에 위임하고 결과를 OBJ에 쓰고 빈에 복사하는 컨베이어일 뿐이에요. 자, 이제 유니티 실전으로 넘어갑시다. 8에서 1. 유니티의 CS 프로제이는 IDE 연동용 힌트 파일이에요.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에는 어셈블리 C#C, S프로제이 같은 파일이 에디터가 켜진 뒤 자동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NET 프로젝트의 CS 프로제이와 의미가 달라요. 유니티 에디터가 라이더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외부 IDE에게 코드 자동 완성과 디버깅할 때의 파일 목록을 참고하세요 라고 넘겨주는 힌트 파일이에요. 실제로 게임을 빌드하는 컴파일러는 유니티 내부 빌드 파이프라인이며 이 CS 프로제이를 참고하지 않고 ASMDef만 읽습니다. 유니티를 재시작하거나 에셋을 추가 삭제하면이 CS 프로제이들은 통째로 덮어써져요. 손으로 수정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8에서 2. ASMDef가 실질적인 CS 프로제이 단위입니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에셋 폴더 아래 모든 스크립트를 하나의 큰 어셈블리 C#DLL로 컴파일해요. ASMDef 파일을 특정 폴더에 놓으면 그 폴더 이하만 별도의 어셈블리로 분리되고 그 분리 단위 하나가 바로 CS 프로제이 하나에 대응합니다. 일반 .NET과 유니티를 표로 비교해 볼게요. 일반 .NET에서는 CS 프로제이 하나가 어셈블리 하나인데 유니티에서는 ASMDef 하나가 어셈블리 하나예요. 뉴겟 창조는 패키지 레퍼런스로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ASMDef의 레퍼런시스 배열로 다른 ASMDef를 참조하죠. 의존 그래프는 project.asset.json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script assemblies/의 DLL 간 참조이고 빌드 산출은 빈과 OBJ가 아니라 스크립트 어셈블리스 폴더예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컴파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의 해법은 CS 프로제이를 쪼개라가 아니라 ASMDef로 어셈블리를 쪼개라입니다. 8에서 3. 빈과 OBJ는 유니티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유니티에서 빌드 버튼을 눌러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빌드를 만들어도 빈과 OBJ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니티가 쓰는 출력 폴더는 다르거든요. 이 표가 유니티의 출력 폴더들을 정리한 겁니다. 라이브러리 /스크립트 어셈블리스는 유니티 에디터가 만드는 스크립트 컴파일 결과 DLL이고요. 라이브러리 / 패키지 캐시는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의 UPM 패키지 캐시, 라이브러리 /b는 유니티 B 빌드 시스템의 증분 빌드 메타, 템프는 유니티 에디터 임시 빌드 파일, 그리고 빌드나 사용자 지정 폴더는 빌드 세팅에서 만드는 최종 플레이어 build.apk, .ipa, .exe 같은 파일이에요. 만약 유니티 프로젝트에 빈과 OBJ가 보인다면 그건 보통 IDE 라이더나 비주얼 스튜디오, 외부 .NET 빌드 명령이 만든 찌꺼기예요. 유니티는 쓰지 않으므로 git ignore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8에서 4. 유니티 빌드 파이프라인이 추가로 하는 일을 정리하면요. 일반 .NET은 C샵에서 IL로, G트를 거쳐 네이티브로 끝나지만 유니티는 특히 iOS 빌드에서 한 단계 더 가요. 1단계 로즐린으로 에셋 폴더의 star.cs를 스크립트 어셈블리스의 star.dll.il로 생성하고요. 2단계의 il2cpp가 C++ 소스로 변환합니다. 3단계 엑스코드가 그 C++를 ARM64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컴파일해 .ipa에 포함해요. 이 과정에서 일반 .NET의 빈에 해당하는 최종 배포 패키지는 빌드 폴더 아래에 .apk, .ipa, .exe입니다. 유니티 관점에서 빈의 자리에는 플랫폼 네이티브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죠. CS 프로제이, 빈, OBJ는 유니티 개발자에게 평소에 무시하지만 라이더에서 뭔가 이상할 때 열어보는 파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CS 프로제이는 레시피 카드이고 OBJ는 조리대, 빈은 서빙 접시예요. .NET CLI 니자 메뉴, 빌드, 런, 퍼블리시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요. 뉴겟은 CS 프로제이 선언, 프로젝트, .asset.json 그래프, 빈으로의 DLL 복사 3단을 반드시 거칩니다.
유니티는 CS 프로제이를 IDE 힌트로만 쓰고 실질 어셈블리 단위는 ASM def예요. bin과 obj 대신 라이브러리 슬래시 스크립트 어셈블리스와 빌드 폴더를 쓰므로 혹시 bin과 obj가 보이면 외부 툴 찌꺼기로 보고 무시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파트의 마지막 주제인 파일 기반 앱 단일.cs 실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